14.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여러분의 경력에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장에서는 의미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사람을 방해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개인적인 동기를 식별하고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실수를 학습 경험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장을 마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경력 성장에 따른 장기적인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경력을 쌓으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을 가로막는 일반적인 장벽입니다. 우리를 현재 상황에 갇히게 만드는 것은 당혹감, 실망, 잠재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보다 보람있는 직업 경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심지어 성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이 언제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가족이나 멘토와 같은 지지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복력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또 다른 방법은 어려운 장애물을 헤쳐나가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한 과정에서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패가 때로는 필요한 단계라는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자신감과 명확성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를 조절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비용 편익 분석, 브레인스토밍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벤처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정서적, 실제적, 심지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멘토나 동료 그룹과 같은 지지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신뢰할 수 있는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를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계속 추적하여 분석하고 성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분이 계속 동기를 부여받고 경력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에 맞서는 방법을 알면 위험을 감수하고 더 보람있는 진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동기를 찾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식별하고 인정하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식별하고 의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합리적인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실제 위협이나 인지된 위협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에 지원한다면 그 역할에 선발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반면 비합리적인 두려움은 잘못된 믿음이나 근거 없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새 상사가 여러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어떤 것이 비합리적인지 파악한 후에는 이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인지행동치료는 모두 두려움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지지적인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기에는 위험을 더 작은 단계로 나누거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험을 감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관계와 멘토를 찾으십시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탄력적인 학습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이를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식별하고 유지하는 방법 2회. 무엇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야망을 불러일으키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경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목표 설정 과정을 흥미롭고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동기를 부여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미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성공을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동기를 식별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목표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더 작고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성공을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식별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행동 계획이 자신에게 맞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술 및 능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작은 보상도 꼭 포함하세요. 이는 단기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모두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 동료, 가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유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적, 실용적, 정신적 지원은 동기를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육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이유와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될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는 성공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성공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과 발전에 큰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두려움을 통제하고 이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해로울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이 안전하게 행동하는 대신 위험을 감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에 압도당할 때 생성되는 정신적 블록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태도는 자신이 감수할 상상된 위험에 압도되어 목표 달성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했다면 이제 두려움에 맞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먼저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인식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합리적인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두려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과 피해야 할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동기부여의 원천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야망을 이끌고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정 작업 영역에 대한 열정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인가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기를 확인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계획을 계획할 때입니다.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재적인 결과를 제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기꺼이 감수할 위험을 식별한 후에는 이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더 쉽게 관리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을 평가할 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 및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한 후에는 추진력을 유지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긍정적인 위험이 따르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제공하는 지원에 의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사람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감정적, 실용적, 도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동기를 부여받고 순조롭게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개인적인 동기를 찾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얻으면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보다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과 태도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동안 지원 얻기.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때 지원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은 어려운 시기 동안 감정적, 실질적, 도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거나 위험을 감수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유용한 연락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친구와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지원 시스템이며 조언, 도덕적 지원, 심지어는 실용적인 조언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범위를 넘어보다 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멘토, 동료 지원 그룹 또는 코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멘토는 귀중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지원 그룹은 네트워킹과 정서적 지원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스템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의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은 우리가 더 안정감을 느끼고 결정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여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멘토나 코치와 상담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과 지원을 기대한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준비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계속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면 지원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든 멘토와 동료, 그룹을 찾든 연결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로를 훨씬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경험으로서의 실수. 실수를 하는 것은 학습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수를 좌절이 아닌 학습 기회로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 달성의 핵심 부분입니다. 실수를 학습 기회로 재구성하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수가 왜 유익할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실수를 학습 기회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개선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성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수는 또한 미래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이고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수가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면 패턴을 인식하고 향후 유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솔루션과 기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지해주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심과 조언을 받으면 성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사례는 많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는 새로운 기회와 경로를 열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흔한 반응이며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취하는 모든 단계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를 식별하고 향후 유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와 이정표를 만들면 체계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목표를 더욱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학습 경험으로 활용하려면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보다 건설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실질적, 지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유익합니다. 전반적으로 실수는 학습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성장과 성공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식별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꿈에 대한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방법, 개인적인 동기를 식별하는 방법,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얻고 실수를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믿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을 편안한 영역에 머무르게 만들고 진정한 열정과 꿈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삶의 일부이며 놀라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할 용기가 생기고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기회가 열리며 심지어 경력과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로를 설계할 때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독특한 길을 탐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미리 설정된 계획을 따르면서 성공을 향한 손쉬운 길을 택합니다. 지름길을 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계획이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자신의 열정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진로를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로를 계획할 때 압도당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반영하거나 조정할 시간을 갖지 않고 한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취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대치를 관리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독자가 지치거나 압도감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외부 검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성 지능을 쌓기보다는 돈, 지위, 인정과 같은 외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춥니다. 외부 검증도 중요하지만 저자는 독자들이 진정한 성취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진로를 찾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감성 지능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